네, 안녕하세요. 행정법률 전문사무소 승무행정사입니다. 이게 계속 옛날 거만, 옛날 포스팅을 공유를 하다 보니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밀려가지고, 이제 최근 사례부터 계속 이제 역순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네, 이거 뭐냐면, 느린 학습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보면 특히 뭐 중고등학생, 뭐 어차피 중고등학생들은 뭐 그냥 학업을 포기한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학습이 느린 친구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1월생이거든요. 근데 이제 12월생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2차 성징이 끝나고 사춘기가 끝난 친구들은 어느 정도 발달이 거의 비슷하지만 특히 초등학교 1, 2, 3학년 정도 같은 친구들은 뭐 아이들 양육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유치원 때도 그렇고 뭐 어린이집 보낼 때도 그렇고 1월생하고 12월생하고 완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뭐 간혹 가다가 12월생 친구들이 먼저 말을 떼고 뭐 1월달 친구들이 뭐 말을 늦게 떼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1월달생, 1, 2, 3월달생 아이들의 발달이 90, 11월달 아이들보다 발달보다 확연히 빠를 수가 없죠. 아무래도 7개월, 8개월을 더 살았으니까 뭐 큰 의미는 없지만 근데 이게 아이들 때에는 그게 심각하게 나타나는 심각하기보다는 좀 확연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3학년까지는 모르겠어요. 1, 2학년 때까지는 그런 게 나타나요. 그래서 1학년 때도 이제 입학을 하면 조금 이제 애살이 있고 발달이 빠른 친구들은 이제 한글을 떼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이제 한글을 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뭐 언어 발달도 약간 지연이 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내각적으로 뭐 발달 장애적으로 측면에서는 이게 문제는 없는데 이제 학습 자체가 조금 이제 느리다는 친구들이죠.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이제 뭐 얼마 전에 제가 뭐 회사에서도 회사를 그 뉴스에서도 장애 아동을 이제 중학생 장애 아동을 학교 폭력을 해서 퇴학당했던 이제 포스팅을 한 게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런 친구들 도와주는 정말 좋은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이런 친구들은 자기 표현이 서투니까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 이번에도 이렇게 진행한 건데 어 이번 사건도 그래 상담을 하다 보면 제일 억울하다는 게 우리 아이가 분명히 피해자였는데 이게 되레 가해 학생으로 몰려서 이제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더군다나 저학년애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적응해서 그렇잖아요. 우리도 초등학교 때 저희 초등학교 때도 그렇지만 제가 키우는 이제 두 뭐 아들하고 딸을 양육하는데 학교 가는 게 즐거운 시기가 있어요. 네. 적어도 1, 2, 3학년 때는 학교 가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유치원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렇지만. 왜냐면 학교 가면 놀거든요. 친구들도 만나서 막 놀고 막 하하호호 해서 막 아침 뭐 진짜 대바람부터 일어나서 막 가방 싸고 학교를 가겠다 8시부터.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막 과적 통신문까지 보낼 정도로 너무 빨리 오지 마라. 너무 빨리 오면 학교에 이제 선생님들도 없고 하니 위험해서 이제 그래서 막 저가 잡아놓고 막 8시 40분 돼서 보내면 뭐 쏜살 같이 뛰어나가고 막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런 즐거운 학교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지옥처럼 변해지는 시기가 있죠. 네. 이번 사건 또 이제 서면사가 취소를 위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거예요. 예, 저학년 보호자분이셨는데 이제 자녀가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이제 저학년이에요. 이제 1, 2학년 친구인데 이제 두 명으로부터 학교 폭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제 자녀분이 뭐 발달장애적으로 있는 건 아닌데 약간 그러니까 명확하게 장애라고 표현하기는 그래요. 네, 그래도 발달학적에서는 약간 느리다.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한 친구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 2월에 태어난 애들하고 12월 달 태어난 애들과 달라요. 이 친구들이 12월 달에 거의 태어난 친구였고, 네, 그러한 점을 들어서 이제 두 명이 놀이와 장난을 빙자해서 막 신체 가혹행위를 하는 거죠. 네, 이게 그 자녀분 또 담임 교사한테 이제 뭐 두 명이 괴롭힌다 말을 했는데 담임 교사도 뭐 1, 2학년 사이에서는 뭐 그냥 툭 하면 제가 나 괴롭혀요 그 정도 수준으로 경험을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우연하게 이제 보호자분하고 친한 다른 학생 보호자가 이제 애들 학교 가는 길에 좀 뭔가 이상한 거죠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피아동 보호자분께 연락을 했고 이제 바로 학교를 찾아가서 CCTV를 확인했습니다.
CCTV를 보면 이제 막 괴롭힌 장면이 나와요. 막 간지럼 태우고 억지로 막 이렇게 한 장면이 나오는데, 신고를 하고 며칠 뒤에 또 있으니까 학교에 또 연락이 와요. 보호자, 가해 학생 중 보호자 한 명이 또 마탁보로 신고를 했다는 거죠. 네. 이제 막 운동장에서 막 이제 도망가는 거죠. 두 명이 괴롭히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살짝 밀었는데, 그걸 이제 가해 학생들은, 한 명 보호자는, 그 밀침을 당한 친구는 이제 그걸 학교 폭력을 신고한 거죠. 근데 이제 학폭위가 나왔어요. 이제 가해 학생들한테도 일단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이 나왔어요. 이제 1, 2학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뭐 이 친구들을 뭐 교내봉사, 사회봉사까지는 좀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1, 2학년들이고 뭐 놀이 과정으로 판단해서 상대적으로 낮게 처분했고, 그리고 피해 학생한테도 밀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섬유사가 처분한 거죠. 이제 회의록을 이제 열람을 해서 보니 따돌림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보호자님들이 또 잘 이제 간과하시는 부분이, 학폭위는 불고 불립니다. 고하지 않으면 판단하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그래서 뭐 변호사분들이나 뭐 저희도 학폭위 단계에서 계속 같이 하셔야 된다는 게, 그냥 처음부터 돈을 써라는 의미가 아니고, 상대 가해 학생들이 올바른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자는 거죠, 사실은. 왜냐면은 일반 분들은 이제 따돌림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냥 따돌리면 그냥 혼자도 따돌릴 수 있는 거고, 뭐 세 명이서 따돌릴 수 있는 거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학폭예방법 위조나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제 두 명 이상이 심리적 공격을 가한 행위를 따돌림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어쨌든 명확하게 CCTV도 두 명 있고 했는데, 보호자분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하신 거죠. 네, 이거 따돌림을 생각 못한 거죠. 그냥 신체 폭력. 네. 그리고 뭐 언어 폭력으로만 신고한 거죠. 이것도 답답한 게, 이제 저희 쪽은 아무래도 뭐 기본 수임료가 비싸다 보니 그냥 이제 보호자 확인서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이제 다른 사무소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저렇게 해서 보호자 확인서를 했는데, 거기서도 따돌림에 대한 판단 아예 자체를 안 한 거죠. 그냥 명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외형적으로 보이는 그런 뭐 신체 폭력이나 언어 폭력에만 판단했고, 이 따돌림에 대해서 판단이 안 한 거죠. 사실 학교 폭력에 대해서 그런 행위들, 열거된 행위들에 대해서 뭐 같이 판단할 수는 없지만, 단순히 신체 폭력, 두 명에서 한 명에 대해서 신체 폭력을 한 것도 있지만, 같이 놀자고 했을 때 이 친구를 따돌렸다는 부분들도 판단이 되면 그 처분이 어쨌든 처분이 나오는데 판단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놓쳤다는 거에 이제 아쉬운 거죠. 네. 학폭에서도 이제 따돌림을 판단 자체는 안 하는 거죠. 왜냐면 그분들도 뭐 따돌림이라고 신고를 했으면 우리도 따돌림을 판단할 건데, 근데 그것도 위원분들 중에서도 좀 이게 학폭 예방법 좀 밝으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회의록에 보면, 아, 이건 두 명 이상의 한 명에 대해서 심리적 공격을 가했기 때문에 이건 따돌림 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라고 해서 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번에도 뭐 그런 부분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피해 학생은 사실 막 놀이터에서 쫓아오고 막 모래 뿌리고 하는 거 이제 밀어낸 거를 이제 학교 폭력으로 인정한 거죠. 뭐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학교 폭력 예방법은 가해 학생의 교육과 선도를 목적으로 합니다. 근데 모든 학교에서 일상적인 발생하는 모든 행위들을, 갈등과 분쟁들을 학교 폭력으로 의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법을 해석 적용할 때 부당하게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제3조에 나와 있고, 법원도 행위가 일어나는 경위와 상황, 행위의 태양,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학교 폭력으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소극적인 행동이잖아요. 이 친구들이 두 명이서 모래를 뿌리면서 나에게 달려오는데 그 학생은 그러면 맞고만 있어야 되는 건지. 예. 사실 살짝 밀치는 행위도 일단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폭행 장면에서는, 형법에서는 그냥 폭행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죠. 예. 근데 전혀 그런 것도 하지 않고 피해 학생이 그냥 밀쳤다는 이유로 그냥 섬유사를 처분한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법리를 따져서 이제 청군에 대한 섬유사가 취소, 피해 학생 그리고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고 더 가중한 처분으로 변경해달라는 행정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고사항 중에서 따돌림에 대한 판단하지 않은 거, 사실관계, 오인 및 심리 미진 이 부분도 같이 주장을 했고요.
저도 두 자녀를 양육합니다.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도 뭐 첫째 아이가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하게 되면서 저도 학교 폭력을 시작하게 됐고, 처음에는 이제 가해 학생들은 받아주지 않다가 이제 어쨌든 뭐 모든 가해 학생들이 다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다 그에 대한 사정도 있었고, 네, 여기에서 조금 더 권리를 구제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 가해 학생들에 대한 학폭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해 학생들을 떠나서 가해 학생 피해 학생을 떠나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에요. 네. 이 법 자체가 학생들의 올바른 건강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되는 걸 도와주는 거니까, 네. 저 또한 뭐 저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보호자님, 의뢰하신 보호자님들의 자녀의 회복과 건강한 학교 생활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학교 폭력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뭐 아래 전화로 뭐 전화 주셔도 되고요. 네, 뭐 상담 뭐 대면 상담 필요하시면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예약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